자, 시작을 합시다. 우리 17강의 6번부터. 강의 6번이고. 자, 훌륭한 예시가 있어. 왜 역사가 중요한가에 대한 예시는 특별히 오래된 역사래요. 제공이 되어진답니다. Take a look이 살펴보다는 얘기니까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단어를, creativity라는 단어 그 자체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라고 되어 있네. 얘가 주인공이었잖아요. 창의력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왜 역사가 중요한지 알겠구나. 즉 이 단어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역사가 있다는 얘기지. 그냥 이 단어에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그냥 그런 얘기야. 알겠지? 앞으로 뭐 역사 얘기는 이제 언급이 안 되고 그냥 이 단어의 어떤 변천사, 여기에 대한 게 나오죠. etymological 하면은 어원의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의력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뿌리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라틴 동사 크레아라는 단어로 데려간답니다. 이게 어원이야. 그리고 이 단어는 의미하는 거지. 무언가를 bringing force 한다.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온다, 뭐 생산한다,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 그대로야. 어서 와. 즉 다시 말하면은 만들어낸다는 얘기고요. 무언가를 생산한다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치? 창의력은 생산이구나. 과거의 어원을 보더라도 생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3번부터 이제 핵심이 나오고,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방금 나왔었던 이 생산이라는 의미,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이 단어의 개념은 not applied,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인간의 창의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즉 인간의 뭔가 창의를 나타낼 때는 쓰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지. 이 창의력이란 단어의 과거입니다. 역사, 어원 이런 걸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인간의 창의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었다. 즉 인간이 뭔가를 창의했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지. 쓰지 않았어요. 부정어 다음에 대신 그렇게 인간에게 적용되는 대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이 창의력이라는 아이디어는 뭐랑 연관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신과 연관이 있었다. 그리고 자연의 이런 제너러티브 창의적인 힘과 연관이 있었답니다. 인간이 아니라 이 창의력은 신의 영역이었다. 그래서 신이 창조한다라고 할 때 create이란 단어만 썼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살짝 다른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용어가 하나 살짝 드러나는 건데 다른 용어들도 한번 봐보자 이런 느낌이야. 뭐 arts라든지 artist라는 단어가 있어. 다른 용어들. 그리고 얘는 좀 더 비슷한데 오늘날의 art 라는 개념과 비슷하다. 아트가 예술도 되고 뭐도 돼? 기술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쓰는 그 예술, 기술 이런 의미랑 더 비슷한 이런 용어들
용어들은 적용이 됐어. 인간의 형태에 적용이 됐습니다. 어떤 창작의 형태에 적용이 됐다. 그게 기술적으로, 즉 기술이란 용어를 쓰던 예술적이다. 예술을 쓰던. 그러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얘는 인간이 아트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초창기, 13세기에서처럼,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이제로 돌아온다. create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passive past particle이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pp고 이제 수동태가 되는 거죠. passive라는 단어가 수동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항상 창조되었다라는 말투로만 썼다는 얘기죠.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니라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렇게만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트를 하는 거고 신이 크리에이트 하는 거고. 자, 그러다가 이제 7번에서 전환이 되고 여기에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 그래서 오직 15세기가 되어서야 이런 얘기지. 오직 15세기가 되어서야만 present tense, 즉 현재 시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능동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즉 창조를 한다. 인간이 창조한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present particle, 분사 형태, create. 이 동사에, 즉 창조하다라는 동사에 이런 능동 형태가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동 능동이 나왔지만 결국 능동은 누가? 인간이 창조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15세기가 되어서야만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인간이 창조를 한다 라는 개념으로 단어가 사용이 됐다. 자, 그래서요, 수백 년 동안 이 창의력이란 단어는 과거죠. 과거 뭐랑 연관이 돼 있었다? 신과 연관돼 있었다. 그래서 divine, 이게 신의, 더 형용사니까 신의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되겠고, 뭔가 신의 것과 관련이 돼 있었다. 그래서 opposed to, 뭐뭐와는 반대로, 인간의 것과는 반대인 신의 것이다 라는 의미로만 사용이 됐었다. 과거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다시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받아줘야 되니까 창조라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처음으로 challenged, 도전을 받고 반박이 되었다는 얘기지. 이제 인간도 창조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르네상스 시대에. 그리고 여기가 PP니까, 여기도 PP, replaced, 병렬 구조로 was replaced. 교체가 되고, 교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체가 되었다. 뭐와 레슨은 그냥 묶어서 거의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거의 완전히 대체가 되었습니다. 인라이트먼트 동안에, 이때는 계몽 시대?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으로 반박돼서 이제 계몽 시대가 돼서 이제 거의 완전히 대체가 되었다니. 자,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야? 이 창의력이라는 단어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변화. 그래서 처음에는
신의 영역으로서만 사용이 돼서 수동태 되었다라고만 쓰이다가 나중에 능동으로 인간도 창조를 한다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 단어의 쓰임이란 역사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다? 창조라는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가주면 돼. 물론 그 얘기까지는 없지만 그게 이제 숨어있는 의미다라고 봐주면 되겠다. 오케이.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 있지. 이걸 쓰는 게 더 자연스럽긴 해. 이 단어 자체가 이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을을 의미하는 거. 이것도 형용사로 쓸 거야. 쓸 수 있어. 명사도 해도 형용사. 됐어? 그치.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로 바꿔보자. 그렇지. 끝. 좋아. 그렇지. 간단하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동사가 하나고, 얘가 지금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하우니까 의주동 절로 목적어를 쓰면 되겠구나. 쓰면 되고요. 그래서 주어는 이게 되는 거지. 그 용어의 역사적인 진화는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은, 어떻게 the meaning of creativity, 이 창의력인 단어의 의미가 변화했는지 바뀌었는지, 그리고 뒤에 from이 있고 to가 있으니까 from A to B, A에서 B로
그럼 이 자리에는 신과 관련된이라는 divine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되는 거고, human이 나오는 거고, 그럼 God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 창의력이라는 단어가 신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신의, 신과 관련된 이란 형용사를 써야 되니까 divine이고, human도 인간도 되지만 인간의 라는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쓰는 게 얘보다는 좀 더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바인은 형용사야. 신과 관련된 신의. 그래서 키워드는 신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겠지. 18강으로 가봅시다. 1번입니다. 얘도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글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최악의 시기. 우리 노동자에게, 노동에 있어서 최악의 시기는 이었습니다. 어떤 도우즈였냐면은, 이때 도우즈는 뭐 앞에 타임스를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시기들, 어떤 시간들, 요렇게 이거에 의해 특징이 되어지는 시간이었지. Worker Replacing Technological Change. 즉, 노동자를 대체하는.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의 변화. 그리고 느린 생산성의 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쓸게. 우리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요 두 개가 최악이란 얘기야. 이게 최악이야. 먼저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해. 또 하나는 생산성이 느린 거야. 느린 성장이라고 할게요. 느린 성장. 생산성이 떨어진다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느려.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좋지 않다. 이게 다 완전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노동자에게 최악이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야? 직업이 줄어든다는 얘기. 또 하나는 자기들이 노동으로 받는 대가가 줄어든다. 돈이 적어지는 거야. 이 글에서는 이렇게 인지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러다가 이제 AI가 나오는데 하나 예시일 뿐입니다. 만약에 AI 기술이 뭐라는 것이 turn out, 드러난다면 brilliant, 아주 뛰어나다, 대단하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 자, 뭐처럼 우리 중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AI가 정말 뛰어난 기술이라면 여기가 진짜 애매해. 우리는 옵티미스틱 해야 돼. 낙관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낙관적이어야 한다. 자, AI 기술은 지금 뭐를 대표하냐면은 정말 뛰어난 기술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정말 뛰어나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노동자에게 플러스가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선 여기까지는 정리됐지? 잠깐만. 됐어. 우선은 다음 시간에 가져와서 좀 봐. 자,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보자. 노동자에게 좋으려면 어때야 돼? 노동을 대체하지 않아야 되겠지, 기술이. 또 하나는 생산성이 높으면 되겠다, 그지? 이 두 가지 상황이 좋은 거야. 그러면 AI가 노동에게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생산성이 엄청 늘어나거나 노동을 대체하는 게 아닌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AI는 우리에게 좋은 기술이 되는 거야. 노동에 있어서. 요거 이해됐어? 요렇게만 이해해주면 이 뒤로는 괜찮아. 자,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기술 아니고 뛰어난 기술들은 훨씬 preferable 계속 플러스 하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더 선호가 되는 거고 유리하고 좋다. 내가 밖에 유인물 뽑아놨거든. 노동자에게도 좋다는 얘기지. 뭐보다 우리 prefer A to B처럼 이거는 그냥 그저 그런 기술이란 뜻이었어. 그래서 테크놀로지스 복수를 원수로 받아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보통의 평범한 기술들보다 뛰어난 기술이 노동자에게 훨씬 더 좋대. 자, 이유가 나온다. 이유는 둘 중에 하나여야 돼.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왜냐면 그 기술들이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면서 하면서 그 기술들이 창조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수요를. 어떤 재화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더 만들어내고 생산이 되어지는 인간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즉 인간의 노동에 의한 재화,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면서. 그러니까 노동자에겐 좋다는 얘기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야. 일자리도 많아지고 월급도 오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유가 나왔지. 결국에 즉 뛰어난 기술이 플러스인 이유, 더 많은 일의 수요. 요걸 다시 말하면은 생산성을 높여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제 예시도 나온다. 과거의 사례를 들어주는 거지. 야, AI처럼 뛰어난 기술 때문에, 되게 좋아. 실제로 임금, 받는 돈들이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늘어났어. 공급이 늘어났어. 95년과 2000년 사이에. 이때는 언제였냐면은 컴퓨터가 얘도 뛰어난 기술을 상징을 하는 거지. AI처럼. 그 당시에 뛰어난 기술인 컴퓨터가 촉진시켰기 때문에 brief productivity boom. 단기간에 생산성을 엄청나게 촉진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브리프는 약간 짧은 단기간 5년밖에 안 되잖아. 5년밖에 안 되니까 단기간이라고 한 거야. 짧은 시기. 자, 언제보다 preceding과 succeeding years. 이전, 이후. 그래서 1995년 이전과 2000년 이후에 그런 시기보다 확 생산성을 촉진시켰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도 성장했구나. 예시로 보여주는 거야. 봐라, 기술 때문에 좋잖니. 그래서 컴퓨터처럼 AI도 결국 노동자들에겐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지만이 나오는 거지. 하지만, 뭐만 반면, 높은 생산성의 성장이 항상 좋아. 뭐보다 느린 생산성보다 항상 좋지만. 이게 무조건 좋은 상황이지만, 임금에서의 성장은 fall behind니까 뒤처진다는 얘기지. lag behind라는 표현도 있는데 똑같아. 얘도 뒤처지다라는 얘기야. 떨어지다. 대신 대명사입니다. 뭐에 있어서의 그것보다? 생산성에서의 그것보다. 즉 growth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래서 생산성에서의 성장보다 임금에서의 성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얘기야. 생산성은 30% 올랐는데 임금은 10% 오른다라든지. 알겠지? 즉, 안 좋은 상황인 거지? 안 좋은 상황. 만약에 어떻다면 기술이 replacing, 대체하는 거지. 대체하는 종류의 것에 속해 있을 때. 여기도 좀 이제 해석이 거시기 할 수 있는데,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오브가 나오면, 오브는 뭐뭐의 소유를 나타낼 수 있잖아. 참고로 그냥. 그래서 기술이, 대체하는 종류에 속해 있을 때 정도로 의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하는 기술일 때. 이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까지는 좋았어. 하지만 만약 대체 기술이라면, 그러면 노동자 임금의 성장 좀 마이너스 느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 그리고 몇몇의 노동자들은 볼 수도 있다. 그들의 수입 자체가 아예 vanish, 사라지는 것을, 없어지는 거야. disappear. 그 과정에서 그렇게 대체 과정이 되겠지. 비록 새로운 직업들이 창조는 되겠지만 다른 어딘가에서 경제의 틀 안에 지금 뭔가 AI 관련된 직업들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몇몇 노동자들은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성장이 더 뒤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대체 기술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마무리. That's what. 그게 바로 has happened recent years. 최근에 발생했던 것이다. 그럼 대시라는 건 앞문장에 있던 뭡니까? 대체 기술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리한 상황. 임금이 떨어지거나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최근에 발생한 일이다. 뭐 때문에? AI 때문에. AI. 그리고 또한 발생했었던 것이다. 언제? 아주 전형적인 industrialization, 산업화의 시대 기간 동안에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신기술이 막 등장했을 테니까, 인간들이 그만큼 직업을 잃어버리게 됐다. 노동에게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럼 결국 AI는 우리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애매하잖아, 그지? 이 처음에 막 좋다고 하다 갑자기 뒤에는 별로다고 하고, 그지?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면 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조금 내용이 부족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야. 장기적으로.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라지는 직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기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입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래도 막 깔끔한 글이 아니라서 내용도 모자라고 좀 깨끗한 느낌은 없지. 자, 가봅시다. 미안. 힌트 다 좋네.